우리가 성차력 연구의 목적에서는 과학적 발견을 촉진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형평성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강 형평성은 개인의 성별, 배경, 종교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그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지금 이 건강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느냐,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첫 번째는 환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남녀의 차이에 대한 성차나 젠더 연구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는 임상 연구가 많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 공급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그런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여자 환자들이 여자 의사를 선호하고요. 여자 의사들에 대한 동일한 어떤 그 아주 전문적이지 않은 그런 영역에서는 더 아웃컴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자 의사 동성들은 동성에 대한 그 질병에 좀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연구를 많이 한다 이런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환자는 50%인데 우리나라 여자 의사의 비율은 25%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이 의료 공급자에 있어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그 의료의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우위에 있는 그룹의 연구를 좀 더 치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백인 연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남자 위주의 연구들을 남자에게 많은 질환들 연구는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아주 그거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연구에 남녀를 골고루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세계적인 여러 번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탈리도마이스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입덧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손발이 없는 아이가 나와서 유럽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이 회사가 퇴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별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FDA에서 꼼꼼히 봤더니 임산부와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서 약을 허락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임상 시험에서는 남녀가 반드시 동수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교훈으로 남는 거고요. 시사 프라이드도 굉장히 이게 큰 시장이었어요. 저희 전공의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약들 중에 한 가지였는데 되게 위장관 질환,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 좀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질환이었는데 여자 환자가 이 약을 먹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 인터벌, EKG에 영향을 주는 그 인터벌을 좀 더 길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남자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차이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여성에서는 단지 내가 속이 좀 불편해서 이거 완전히 치료하지 않으면 죽는 병도 아닌 이 약들을 위해서 사망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시사프라이드 퇴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쓰고 있는 그 수면제, 스틸록서, 졸피뎀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먹었을 때 남자보다 훨씬 더 메타볼리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 권고 용량이 10ml라고 한다면 여자는 5ml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남녀의 그 약제의 권고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남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주는 것은 약제가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들이 침실성 같은 경우에는 폐심한 여자들이 흡수력이 좀 좋고요. 그리고 이게 메타볼리즘이 어디서 대사가 되냐면 간에서 되는데 여자들은 섹스 호르몬이 간에서의 작용이 좀 더디게 방해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약제들은 대부분 신장으로 배출이 되는데 여자들은 신장이 좀 작습니다. 몸무게가 작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이 부작용은 여성이 남자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서 어른과 아이들은 약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조절하는데 남녀는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약제들을 조절해야 된다. 저희가 보기는 술은 일종의 약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술은 마시고 났을 때 되게 이제 흡수가 되고 나서 일단 위에서 한번 대사가 돼요. 근데 위에서 대사되는 그 엔자임이 여자가 남자보다 적습니다. 두 번째 술이 먹고 나서 흡수가 되면 몸속에 물이 있는 부분, 이게 볼륨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퍼져나가게 되는데 여자들이 남자보다 물의 양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60% 남자는 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술을 먹어도 여자는 농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술이 대사가 되고 나서 생기는 알코올 디하이드를 알데하이드가 여성에게 좀 더 축적이 되는 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동일량의 술을 마셨을 때 훨씬 더 신체에 미치는 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소주 반병 집에서 홀짝홀짝 마셨는데 나중에 보면 알코올성 가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술 패턴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제가 그거 연구해본 건 아닌데 남자들은 되게 그룹이 형성인데 마셔요. 함께 이렇게 마신다 그러면 여자들은 혼자 집에서 먹는 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적은 양의 술을 먹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치명적인 병을 낳게 되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술 중에 술에 의한 병 중에서는 간 질환 아니면 췌장 질환인데 제가 주로 많이 치료하는 질환이 췌장 질환인데요. 이제 우리가 만성 췌장염, 그러면 췌장이 다 망가져서 췌장 기능이 사라지는 이런 이제 질병인데요. 거기에서 남자들은 소주 한 병 이상을 한 20-30년 마셔야 걸려요. 근데 여자들은 반병의 술로서 10년 내에 생길 수가 있는 게 이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의 대사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남자는 48g을 먹어서 생긴다. 여자는 24g만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술 자랑하면 안 된다. 남자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주가 여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가 성차 연구에서도 음주에 의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또 한 가지는 남녀 차이에서 큰 건 에스트로겐 여자는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은 대부분 남자가 많은데 특히 대장암은 남자가 많습니다만은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오른쪽 장에 많고 남자들은 왼쪽 좌측 대장이 많고 여자들은 우리가 이제 용종이라나 폴립이라고 좀 들어보셨을 텐데 암이 생기기 전에 작게 그 전함성 병변인 그게 있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납작하게 생긴 이 톱니 모양의 이런 게 많고 남자들은 뿔룩하게 생긴 용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연구할 때는 오른쪽에 아주 플랫한 아주 이런 거를 잘 발견하려고 내시경 검사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내장암의 발생 시기가 여자가 좀 딜레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되게 저희가 생각할 때 폐경기 이후에 발생도 확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남자보다 5 내지 7세 정도 발생의 피크 연령이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50세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이드라인은 여자는 55세부터 85세까지 더 연장은 되는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여자들, 왼쪽에 남자들. 이제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 섹스 호르몬과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능성 위장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뭐 이런 기능의 장애에서 생기는 질환들인데 이 질환들은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기능성 장애라고 하는 것은 브레인의 스트레스나 뭐 이런 뉴로트랜스미터하고 위장관의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뭐 이런 것들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남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거죠. 섹스뿐만 젠더의 이펙트가 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기능성 위장장애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섹스 호르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프레그넌시가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제스테론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 연구를 하면 동일 사람한테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면 아주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여성에서는 메노포즈, 그 폐경기 이후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할 때는 특히 여성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기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특히 분당서울대 김나영 선생님이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남녀 차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민성 대장염, 대장 이 증후군, 대장 운동의 이상에서 생기는 가민성 대장염 여성이 훨씬 더 많고 남녀별로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민성 대장염이 배가 좀 빵빵하다, 팽만감 느끼는 경우도 있고 변비가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패턴이 좀 남녀 간의 차이를 보이고 특히 여자들은 잘 못 견디는 게 배가 빵빵한 걸 굉장히 못 견뎌요. 배가 좀 빵빵하다. 이게 정말 여자들이 이게 센시티비티가 높아서 배가 조금 부른 거에 대해서 가민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왜 여자들은 좀 날씬해야 효과를 보이잖아요. 그 각광을 받으니까 내가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배가 부른 거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젠더의 영향으로서 질병의 특성이 다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제가 많이 진료하는 질환 중에 한 가지인데 남녀별로 차이가 있어서 남자가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의 대표적인 우리 건강 요소에 생기는 라이프 스타일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 게 스모킹, 흡연하고 음주예요. 그런데
그 음주와 흡연이 둘 다 영향을 주긴 하는데 여자한테서 그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일량의 음주를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그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 리스크 팩터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할 때는 남녀를 구분해서 해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 담석 환자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담석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이 담낭에 돌이 있는 걸 담석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이거는 증상이 없을 때는 수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합병증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 여자들은 아파서 수술을 해요. 증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염증이 없는데 배가 아파서 수술한다.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되게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담낭염, 췌장염, 당관염 이렇게 막 완전히 그 폐혈증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야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보다 훨씬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서 이제 이 담석증이라는 질병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남자를 볼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저게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신경들을 좀 써야 돼서 이런 거 어려운 형태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남자 유방암, 이거 남자도 유방암이 생기나요? 하는 것처럼 남자 유방암이 특이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전체 유방암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드문데 특히 남자 유방암, 여자 유방암과 약간 그 생태학적인 생리학적 차이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은 유방암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그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더 2년 짧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와 있어서 남자들도 이 유방암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오히려 우리가 성차하면 되게 여자들만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남자들도 고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성별에 대한 그런 다른 특성을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여성 질환이거든. 그래서 남자가 뭐 골다공증이 있으려고 이러면서 되게 뼈가 부러져서야 병이 와서 골다공증이 있다 이렇게 찾게 되는 수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되게 골다공증이 생긴 이유가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이 없어져서 생긴다 그러면 남자들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칼슘, 비타민 D 부족 이렇게 이런 2차적 원인에 의해서 다른 원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이 골다공증하고 이 남자 유방암 이런 것들 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이 아니고 같이 제대로 치료하자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남녀별로 질병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수가 있고요. 이제 세이그 아까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학회에서 좋은 저널에서 이거 남녀차가 있는 연구 아니냐? 이렇게 됐을 때 아니에요. 왜 아니라는 거 증명해봐. 근데 남녀차가 있는 영향이 주는 거야. 그러면 공수를 반영했냐, 연구 디자인부터 했냐 이렇게 해봐서 아니면 아예 리뷰한테 가지도 않고 다시 리턴 된다고 이제 이 지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논문을 서류해봤는데 이거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저널에서는 아주 탑 저널에서는 이제 이게 좀 지켜지고 있는데 저널 자체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아직은 다 이게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지침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녀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그렇게 저널은 많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래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의학 연구를 하면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섹스는 뭐고 젠더는 뭐냐 이게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이게 섹스야 젠더야 이게 섹스야 젠더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거는 섹스입니까 젠더입니까 그 캐나다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테스트하는 거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점수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도 잘 못 맞히겠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섹스 젠더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섹스라고 얘기하면서 메일, 피메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섹스라고 얘기해놓고 맨, 우먼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젠더라고 얘기해놓고 메일, 피메일을 쓰는 그런 논문들은 이제 그렇게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자마에서 나온 하나의 데모그래픽스의 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자마에서는 어떤 캐릭터스틱을 얘기할 때 섹스에서 메일, 피메일 쓰고 젠더에서 맨, 우먼 이렇게 각각을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러나 다 10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섹스만 국한되었다면 메일, 피메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를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딴 쌤들한테도 얘기했더니
그건 뭐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거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섹스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이 연구에서도 남녀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남녀를 분리시켜 보니까 먼저 프리트리트먼트에 남녀의 차이가 있었고 여자는 효과가 있고 남자는 감소했다. 두 그룹의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남녀를 분리하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분리해 봄으로써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한 연구인데 가족력이 있는 부모가 췌장암이면 자식한테 얼마나 그 유전될까, 얼마나 돌릴까 하는 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갖고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터널, 엄마가 있을 때 자식한테 몇 배, 아빠가 있을 때 자식한테 몇 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메일 피메일이 좀 차이가 났어요. 남자는 2.2배, 여자는 4배. 그래서 그 췌장암의 가족력 위험도는 남녀가 차이가 나서 이런 거 분석할 때 반드시 메일, 피메일 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강조했고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의학의 연구, 임상 연구에서는 성찰 연구를 하는데 성찰 연구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나온 게 최근에는 가이드라인들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앞장선 데가 심혈관 질환인 것 같아요. 카디올로지에서 최근에 2024년도에 가이드라인 나와서 성찰 연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해놓은 게 있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자를 볼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맨스트럴 사이클을 봐야 되고 호르몬을 먹고 있는지, 호르몬 컨트라스트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이런 거하고 생식기냐 비행기냐 폐경기냐 이것들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섹스 젠더가 참 어렵더라고요. 섹스 젠더가 과연 이게 분리시킬 수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믹스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에 의한 대사를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해? 하는 건 젠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메타볼리즘 이렇게 대사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바이올로지컬이기 때문에 섹스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섹스 젠더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서로 함께 믹스업되어 있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코비드19에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여자들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딱 걸렸을 때, 코로나 걸렸을 때 잘 이겨낼 수 있고 남자들은 다른 동반 질환이 많고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여자들은 검사는 더 많이 하고요. 여자들 좀 더 의료기관 이용을 좀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한율은 비슷했는데 ICU 입원율 이거는 사망률은 남자가 높은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사 맞으러 그러니까 검사를 열심히 한다 몇 퍼센트가 이거는 젠더부터 관계가 되는 거고 면역 기능이 어떻던가 바이올로지컬은 섹스의 기능인 것들이 믹스업되어 있는 거고요. 좀 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연구를 한 걸 보면 이게 좀 확 차이가 납니다. 이 못 사는 나라로 가면요 여자들 검사 안 해요. 남자가 여자의 2배예요. 왜? 돈이 드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 영향 있는 사람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젠더 섹터가 관계가 된 거다 이런 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이건 아까 이제 넘어가겠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데요. 연구 과제에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최근에는 의학계에서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맞춤형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맞춤형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섹스 젠더의 맞춤형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는 이제 맞춤형 치료를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섹스 젠더라는 것은 맞춤형 치료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법이 개발이 됐어요. 그 개발이 되면 뭐하냐? 실제적으로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펀드가 나오고 교과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젠더 컨센터에 굉장히 든든하더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분당 서울대학교 김남생님이 또 분당 서울대학교 성차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소화기획학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이 한 파트를 좀 썼습니다만 이렇게 성차학 연구에 대한 교과서를 좀 만들어서 좀 3권 정도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연구를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시티 대학에서는
섹스 젠더에 대한 거를 교과 과정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학 과정에 이 섹스 젠더의 커리큘럼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널에서는 섹스 젠더 제대로 안 한 거는 그 투고를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연구비를 줘야 한다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종합이 돼야만 저는 앞으로 이 청차 연구가 중요하게 갈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랬으니 결론적으로 청차 연구의 그는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아까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섹스냐 젠더냐 용어 사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분야별로 세분화된 지침이 앞으로 계속 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필요하고, 이거 세계 지침을 잘 수용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학과 저널 잡지와 이 펀더를 주는 데가 3일차가 돼야만 이게 앞으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